변상욱의 기자수첩, 변상욱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임대주택 문제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떤 것을 제공하는 것이 더 좋을 거냐. 일단은 기본적인 틀은 찬성인데 예. 디자인을 상당히 잘해야 될 겁니다. 뭐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도 물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요즘 젊은 세대가 사회에서 뿌리를 내리는 게 너무 어려운 상황이어서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향후 논의를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문제인가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잘 아시는 이름일 겁니다. 예. 우리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 왜곡된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법활동을 열심히 벌여오는 기구고 이제 시민운동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검찰이 민주 변호사 모임에 대해서 이제 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뭔가 자꾸 손을 대려고 하는 느낌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변호사들의 주장인데요. 이것은 이제 CBS 노컷뉴스에 검찰 법원을 담당하는 조은정 기자가 보도한 바가 있으니까 아마 민주 변호사 모임 이렇게 하면은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변호사들을 또 검찰이 손을 본다. 이거 약간 상상하기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이제 민주 변호사 모임하고 검찰은 최근 공안 사건에서 여러 번 이제 맞대결을 벌인 게 있거든요. 예.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에서 국정원이 위조한 증거를 들이댔지 않았습니까? 근데 검찰은 이것도 모르고서 그냥 법원에 제출해서 결국 국정원의 가짜 증거 심부름 노릇만 했다 이제 비난을 받았었고, 최근에도 북한 대남공작원으로 지목된 홍모 씨의 1심 재판에서 역시 무죄가 선고돼서 검찰 공안 수사가 타격을 좀 입었어요. 민주 변호사 모임은 이런 사건들을 넘어서 우리 사회 더 큰 이슈, 세월호 사건이나 네. 사이버 검열 논란에서도 국민의 법적 권리에 대해서 옹호를 하면서 검찰을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갑자기 집회 현장에서 변호사들이 집시법을 자꾸 위반한다라든가 진술 거부권을 갖다가 남용한다, 또는 뭐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에 대해서 피의자와 뭔가 좀 짜고 치는 게 있다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핑계를 잡아가지고 변호사 협회에 민주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에 대해서 징계를 신청을 했어요. 징계를 신청해요? 예. 이게 그래서 이 수세에 몰리고 있는 검찰이 민변을 길들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자꾸 이제 해석하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죠. 네, 민변의 변론으로 검찰의 공안 수사가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이었고, 뭐 현재까지 정부를 압박하는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민변을 견제하고 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좀 있으면 세월호 특별조사가 시작됩니다. 예. 그러면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검사 역을 맡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견제가 아니라 이제는 검찰이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검사 역할을 훌륭히 수행한다면 더 큰 이제 손상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검찰 수사권은 약화되고 제야 법조계의 힘은 커지니까 이걸 우려한 장기적인 포석이다라고 한 해석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네. 뭐 그래서인지 지난주 13일이었습니다. 국회에서 그 민변 출신이었던 것 같은데 네.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날카롭게 대립을 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그렇죠. 송호창 의원이 여태까지 변호사를 두고 진술 거부권 행사라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문제를 가지고 대한변협에 징계 신청을 한 것은 유신 시대에도 없었고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었다. 예. 이제 와서 이런 게 왜 일어나느냐, 법무장관 책임져라라고 하니까 이제 황교안 법무장관은 뭐 법무부가 관여한 일은 아니다. 검찰에서 수사 과정 중에서 그런 변호사들의 비위가 있었기 때문에 징계를 갖다 개시한다고 보고는 내 받은 바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두 사람 사이에 법리 공방까지 오고 가고 긴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만 생략을 하고요. 예. 검찰은 검찰청법 4조에 의하면 인권보호, 정치적 중립 이런 것들을 지키게 돼 있습니다. 과연 국민의 권리와 공공을 위해서 제대로 열심히 뛰고 있느냐, 한 사건을 예를 들겠습니다. 서울 구로공단 건설 시에 벌어진 구로동 농지 강탈 사건은 이 시간에 종종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간단히 다시 설명을 드리면 서울 구로동 지역의 농민 200여 명은 일제 치하에서 농사짓던 땅을 해방 후에 농지 개혁을 통해서 불화를 받았습니다. 내 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 나라 내 땅의 소중함을 되새기면서 농사를 열심히 짓고 있었는데 6.25 전쟁 직후에 국방부가 그 군사용으로 쓰게 땅을 내놓으라고 해서 서울시와 영등포구청이 아니다, 이건 농민 땅이다 라고 진술을 하고 결국 법원은 농민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예. 뺏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16 군사 쿠데타가 터진 뒤에 군사정권은 구로수출산업공단, 그러니까 구로공단을 짓겠다면서 농민들을 강제로 쫓아냈어요. 깡패들이 동원됐습니다. 농민들을 강제로 내쫓고
논을 얼른 흙과 폐기물 같은 걸로 덮어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농민들은 1964년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습니다. 그랬더니 법원이 증거를 살펴보더니 농민들의 땅이 맞다. 이건 다시 농민들의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농민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예. 그런데 그 뒤에 진실을 얘기했던 공무원들이 끌려가서 두들겨 맞고 돌아와서 진술을 번복해버렸습니다. 진술이 뒤집히니까 법원은 다시 판결을 했는데 그래도 농민 땅으로 인정한 정부의 각종 서류들이 엄연히 있다. 다시 농민 땅이 맞다. 또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군사정부는 드디어 농민들을 이제 끌고 가서 서류를 위조해서 사기를 치면서 소송을 벌였다고 잡아들여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다시 재판이 열렸는데 법원이 또 농민들이 맞다고 손을 들어줬어요. 이번엔 대통령 특명으로 농민들이 어디론가 끌려가서 가혹행위를 당한 뒤에 땅 포기각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기친 게 맞습니다라고 자백서도 다 썼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감옥살이를 하고 화병으로 죽고 자살하고 늙어서 한을 품은 채 숨지고 다들 그렇게 참 조국을 원망하며 떠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50년 만에 드디어 지지난해부터죠. 몇 명 안 남은 농민들과 그 자식들이 소송을 다시 해서 농민들의 결백함, 원통함을 세상에 알렸고 국가는 이 손해를 배상해야만 된다. 이 피해를 배상해야 된다고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평생 한이 됐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원통함이 50년 만에 풀어진 것인데. 그렇죠. 이게 왜 문제가 된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농민들에게 구로공단 땅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배상할 거라고 이제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되는데 예. 갑자기 지난 2월부터 주민들이 마련한 사무실이 검찰에 의해서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왜 수색을 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임원들 집도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그 소송 과정에서 사기친 혐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영장을 보더니 이건 죄가 없는데 하고 농민들 다시 다 풀어줬습니다. 예. 그러자 수사를 더 해보겠다면서 8개월간 지난 8개월간 2월 달부터 10월까지 주민 대표를 맡고 있는 70대 노인을 17번이나 검찰로 불려갔습니다. 실무를 맡은 60대 나이의 노인도 17번 검찰에 불려갔습니다. 네. 한 번 불려가면 조사받는 시간은 평균 12시간입니다.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이 농민들은 죄가 없다고 또 풀어줬습니다. 아니 죄가 없는 것은 확실한데 계속 죄가 없다고 계속해서 그러는데. 검찰로 오라고 한다면 예. 그런 어르신들은 굉장히 불편하고 그렇죠. 피곤해지고 압박을 받는 거죠. 압박을 이번에는 받고. 또 변호사들을 불러서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수임료를 받는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변호사들까지 재판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농민한테 이제 물어줘야 될 배상금에 대한 민사재판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거는 해당 주민들과 변호사가 사기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재판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뭐 어차피 주민 대표들하고 변호사들이 검찰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재판은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차라리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좀 봐달라고 솔직히 얘기를 하든지 변호사 소개료를 받았냐 안 받았냐 뭐 유족들이 사기를 쳤다 소송 사기를 벌이려고 니들끼리 모의한 게 있느냐 이건 마치 50년 전에 5.16 직후 때랑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상욱 대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